사업주가 근제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임의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실무상 상담을 하면서 근제보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5가지 내용을 좀 추스려서 오늘 내용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제보험 가입 확인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근제보험은 산재보험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어서 사업주가 근제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임의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방법으로 좀 통하시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에 직접 가입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산재사고가 발생을 하면 회사가 처음에 산재사고 제출할 때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서류, 민원 서류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때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건이 좀 흐려지기 전에 좀 빠른 시간 안에 물어보면 회사에서 근제보험 증권에 따른 부분들을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어주진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 회사한테 보내야겠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원청과 하청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도 보내고 하청도 보내고, 기타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소속 근로자 회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에는 근제보험 증권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 근제보험 증권을 보내주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근제보험 청구 요건입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다쳐야 되고 다친 근로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받아야지만 추가적인 근제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통해 해당 담보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지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지만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제보험 증권은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친 부분 보면 공사기간, 공제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특히 저 기간에는 내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일자에 저 공사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1인당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사용약관에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산재 종결 후에 이 증권을 가지고 그 보험사로부터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제보험 다 청구할 수 있냐? 특히 실익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가 사고 내용의 과실이 적은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 판례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해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 장애라는 부분이 남은 경우, 한시 및 영구장애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시 장애도 실익이 있지만 영구장애가 조금 더 장애가 많이 남은 경우니까 영구장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실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치료 관계비, 치료 중에 치료비 발생하죠. 입원 통원, 간병비, 그다음에 미용, 흉터 비용 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관계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산재에서 못 받은 부분을 근제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제보험 진행은 어떻게 되냐? 근제보험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조사업체를 통해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회사 면담을 통해서 사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친 근로자가 당신네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근로자에 따른 면책, 부책을 먼저 따져보고, 근로자가 이제 부책이 판단이 되면 사고 내용에 따른 경위 등을 근로자,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과실 유무, 장애율 적정성, 소득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 산정을 합니다. 보험금 최종 산정한 거를 근로자한테 제시해서 근로자가 오케이 합의하겠다 하면 근제보험 진행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제보험 소멸시효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제보험 소멸시효는 딱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종결 후에 3년 이내 청구할
할 수 있다. 대부분 산재는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 머리나 뭐 척수 쪽이나 척수 신경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서 보통 1년 이내에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 하반신 마비나 척수 손상, 사지 마비에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는 보통 최소 못해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시는 산재 근로자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근제보험, 가입 유무, 증권 꼭 먼저 확인해서 가지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많이 흐려지니까 종결 후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면 회사로부터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한 후에 회사가 협조적일 때 꼭 근제보험 증권을 확보하자. 근제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에 따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동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전문가가 필요하냐? 근제보험금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율, 과실, 나이, 임금 등을 고려해서 최종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쏙 빠지고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보험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금액을 다친 근로자한테 이 금액이 적당합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 따른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제보험 5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하고 전문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최종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제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TV는 매일 아침 8시 출근길 보험 영상 정보로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주제로 앞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